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와 동반지수가 하락을 했다, 또는 한 32년 만에 2월달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지수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죠.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다, 국가 채무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우려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많은 재정 정책들을 피기 시작합니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효과를 창출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이행을 하려면 그 빚을 우리 후대 저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는 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런 많은 재정 정책을 통하고 막대한 국민의 재원을 투자해서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선심성 또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저뿐만이 유추할 수 있는 내년 후년 대선, 총선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뭐 이런 배정이라고 한다면 결코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저희 세금으로 내는 거고 저희 후손들의 세금으로 내야 되고 안고 가야 될 몫입니다. 마치 대학교 입학한 아이가 학비를 못 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지를 못해서, 알바를 해서 갚지를 못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신불자가 돼서 나온다는 여러 기사 프레임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호가 그렇게 가는 거는 국민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요즘 나오는 지표들이 너무 암울하고 힘이 듭니다. 보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들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 제목을 그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로 잡아봤습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바로 빌 클린턴이라는 젊은 아카소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던 아버지 부시를 누르면서 했던 대선 구호입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에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야 라는 아주 심플한, 어떻게 보면 캐치플레이어로 가장 유명한 말이죠. 대선 그 구호로. 그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거로 주제를 잡아봤고요. 요거 1편, 다음 편에 2편까지 재정정책에 관련돼서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유행어처럼 중요한 거를 제발 잊지 말고 애초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지난달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는 온통 이 문제가 최고였습니다. 제목을 경제는 정치 경제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경제는 경제학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정치가 결부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례로 늘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제2본사 얘기입니다. 요 얘기부터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를 지려고 할 때 미국에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포함한 238개 시가 구애를 했습니다. 우리로 오면 인센티브를 이런 걸 주겠어 라고 끝없는 구애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5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제2본사로 낙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 위정자들이 거의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접받지 못한 뉴욕에서 하지 않겠다, 결연하게 떠났습니다. 왜? 기업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몫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온갖 미사여구보다 기업의 의지를 더 중요시 여긴 일종의, 우리나라로 보면 사건이죠. 사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 뜻대로 안 돼서 우리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퀘션 마크를 달아봅니다. 어쨌든 요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올 2월 21일까지 SK 하이닉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며칠이죠? 13일 날 한국경제신문에서 13일 날 2000 R&D 용인 디램 청주 낸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삼각벨트 뜬다 라는 단독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저녁 먹다가 이 속보는 아니고 단독 기사를 봤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 15일날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결정된 거 없다. 왜냐면 10년간 120조를 투자하는데 정부에서 산자부, 기재부, 국토부 뭐 여러 부처에서 입지를 선정을 해주는 거는 정부 몫이고 거기에 투자한 건 SK의 민간의 몫이거든요. 보통 반도체 1기 설치하는데 한 30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4개에서 120조를 투자를 하겠다 SK에서 얘기했고 부지 지정하고 하는데 120조 원을 국가에서 투자하겠다 이런 사업이니까 국가가 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주체는 SK 하이닉스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굉장히 하기 좋은 대로 놔야 되겠죠. 13일 날 이렇게 단독 보도가 한국경제에서 났는데 그 15일 날 결정된 거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말했듯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SK 하이닉스 대표 연막 친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칼럼에 둘 중에 하나는 블러핑이 아닐까라는, 속임수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이석희 SK 하이닉스 대표 얘기 전에 13일 날 바로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된 바 없음, 아직 결정된 바 없음. 그래서 공이 언제로 갔냐면 3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다음 달 선정, 막판 협의, 이게 뭐 계속 블러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죠. SK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을 요청을 한 거죠. 바로 21일이죠. 저번 주에 요거는 이제 하면서 이게 아까 정치경제학이라 얘기한 것이 경제 문제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온 정치권이 5개의 지역에 정부에서 신청했었죠. 이천, 용인,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어디죠? 구미, 한 군데가 어디죠? 5군데 신청했는데 그 지역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께서 정치 세력화가 됐어요. 요거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2000시가 4월 하이닉스가 낼 세금은 이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차별 논쟁으로 펼쳐진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용인이나 이천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추구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 위배된다라는 비수도권의 논리와 무슨 얘기냐, 기업이 하기 가장 좋은 교통과 위치와 그 진행성,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진행성을 봤을 때 경제 논리에서는 용인에 지정하는 게 맞다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의 대립, 남성과 여성의 대립, 그 다음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대립, 자영업자와 알바생의 대립, 온갖 구도를 대립구조로 만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점을 계속, 아까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인데 2번 수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수정이 됐었고요. 2011년 때 이명박 정부 때 됐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인데 집권한 정권의 방향성이 어디에 됐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는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6단어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을 한번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엔 마찬가지로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토를 종합 계획하는 최상위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더 집중하겠다, 여기를 더 집중하겠다 해서 수정을 2번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2006년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SK 이런 경제가 어렵다, 재정 정책을 펴야 되겠다. SK 하이닉스가 민간 기업이 120조를 투자하고 10년간 반도체에 세계 1등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세우는 합치가 돼서 계획이 나왔는데, 기업의 의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지정하든 비수도권에 지정하든 지정을 함으로써 공장이 들어감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주변 상인들이 행복하고 돈을 벌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에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균형 불정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하나 정부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는 곳,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 하지 말고 이거는 경제학으로 하자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했고, 이두영 지방분권 전 국민연대 대표 같은 분들은 경제 활성화 1차지 창출 등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체, 이 완화가 란 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얼마나 많은 기업 활동을 위축을 시키는 법이냐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는 너무 많은 공장이 있으니 이제 공장 넣지 마, 공장 총량제를 정해놨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용인을 하게 되면 총량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물량을 배정을 해서,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SK하이닉스 대표가 입지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공장 총량이나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니까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완화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가장 정치 경제학 하지 말고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경제학으로 접근하자, 계속 이렇게 하다가 3월에 다음 달에 발표한다는 것이 방점이 2월 21일 날 찍혀버렸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에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용인의 원산면 일대 448만 제곱미터에 관련돼서 저희 SK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용인이 저희가 사업하는데, SK 반도체 하이닉스 이 제2공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적진이 여기를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과연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성의 논리에 맞춰서, 어떤 것이 경제성의 논리가 그냥 여타가 아니고 여기는 SK에서 요구한 거죠. 그 기업의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SK에서 특수목적 법인에서 용인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결정한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찍을 그 자료를 했을 때는 21일 날, 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 SPC라고 하죠.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의 약자죠. 특수 목적 회사인 주식회사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을 했다는 뉴스만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뉴스를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22일 날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용인시에 제출한 투자 의향서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공장 총량제 물량 같은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용되는 특별 물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상위법에 따라 엄격히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총량제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 시설,
또는 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는 입지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경기도의 공장 총량을 정해놓은 물량, 남은 물량 한 40만 제곱미터, 한 10만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별 물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용한다면 2004년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조성 이후에 첫 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조속한 처리가 되어서 꺼져가는 또는 식어 있는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어떤 인계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5조를 투자하는 이미 아마존은 뉴욕 제2공장을 짓는다면서 세계에서 238개 도시에서 우리한테로 와달라는 것만으로도 5조 투자한 그 이상의 값어치를 다 뽑았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투자 유치나 굉장히 많은 반대급부가 생겼습니다. 하이닉스는 120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120조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저는 수도권이다 비수도권 이런 논쟁에 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기업이 하기 좋은 곳에 공장을 조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100%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치경제학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7개가 탈락했음에도 예타 면제를 신청해서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수많은 24조에 가까운 24조 1천억 원을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투자를 결정을 했으니 최소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그거는 거의 100% SOC 사업이 많았죠. 예타 면제 사업은요. 순수하게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고 민관 합동이 돼서 경기 부양을 치는 재정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제성의 논리에 맞추는, SK가 오죽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대국민한테 투자를 하겠다 공표를 한 거니 가장 적지를 선정했겠죠.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전경이고요. 10년 동안 약 20조 원. 이거는 그 지역균형 발전을 SK에서 이번에 그 용인에 지정한다면서 그 SK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측면에 반대급부를 또 내놓은 얘기입니다. 이천에는 1년 동안 20조 원, 청주에는 10년 동안 약 35조 원, 뭐 이런 것들을, 구미에는 약 9천억 원을 정부가 할 것을 개인 기업에서 다 투자를 한답니다. 우리 용인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태클 걸지만 대신 우리가 이번에 부지에 올라갔던 지역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게 라고 제안을 한 거니 뭐 정부에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들 그 지역균형 발전 필요 없고 니들 주체가 어디인 지역에 내려가야 돼. 나머지 또 4개 지역은 또 반대 안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경제성의 원리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에 유치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경제학이, 대규모 기업에 관련된 경제학으로 순수한 경제성의 논리에 가지 못하고 정치 경제학으로 가는지. 물론 정부의 그 성향이지요. 2006년에 아까 얘기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역균형발전 이름으로 그 많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전국에 엄청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한 2007년, 8년 정도에 이전을 시작했으니까 10년에 걸쳐서, 작년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을 한 거고, 클로징이 아직 안 된 혁신도시도 있고, 한 10년 동안 조성되는 사업들을 펼쳤었죠. 그러던 차에 정권이 바뀌어서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역량 강화를 하겠다 2011년도에 하면서 4대 강을 예타 면제 없이 했죠. 역대 정부마다 정치 경제학을 펼쳤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경제가 팍팍합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탑을 유지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가 그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 낮은 생산성.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또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뉴노멀 시대로 갈수록 낮은 저성장을 갈 수밖에 없죠. 복지에 대한 정책,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이런 노력을 바랄 수는 없죠. 저성장을 가야 되는 구조에서 그나마 경제를 활성시키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업은요, 치킨 게임이라고 아시죠? 치킨 게임.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보여지지만 눈만 두 번 깜빡이면 그 기업은 도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빠른 기술 이전이나 치열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자유롭지만 치열한 자유 경쟁에 적응하는 기업의 시장 경제나 일자리는 맡겨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정 정책, 재정 지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많은 짐을 국민한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진우의 땅땅땅은 저번 주 2월 13일부터 2월 20일 저번 주까지 지속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색다른 관점이었다. 나랑 관점이 비슷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 관점하고 다르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 관심의 표시를 구독으로 저희 오비스트 TV를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도 얼마든지 사용하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 주시는 만큼 좋은 사랑이든 뜨거운 질책적인 사랑이든 다 괜찮습니다. 주시면 늘 새로운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